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비디토리 박호걸입니다. 오늘 알려준 저희가 줌인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.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또 뭐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기차 타고 여행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. 주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니까 제가 이성균 성대모사로 시베리아 한번 시원하게 이런 시베리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알려줌에서는 딱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이걸 아직 타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타본 사람을 모셔가지고 한번 뒷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모셨고요. 국제신문 김하인 기자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데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어떻게 가신 거예요? 부산에서 가셨잖아요, 출발을. 이제 부산에 출발해서 까지 가는 14,400km. 네. 먹을 거는 어떻습니까, 좀? 먹을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많이 챙겨들 가시고요. 네. 왜냐하면 거기 한 3칸, 4칸마다 식당 칸이 있어요. 비싸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아침만 주문해서 먹었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뭐 컵밥이든 컵라면이든 뭐 누군가는 이제 그 전기포트 같은 거를 갖고 와서 먹기도 했었고,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 게 김치찌개 같은 보르시라는 스프가 있어요. 네. 그거 예를 들면 그 전날 뭐 보드카를 한 잔 먹었다. 네. 그럼 해장이 필요하잖아요. 그거를 먹거나 네.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, 다른 계절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뜻한 나라에서 당도가 높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사과 같은 게 막 엄청 맛있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없어서 결국은 맛이 없었다. 비싸긴 좀 비쌌고. 말씀드렸지만 맛이 없었던 건 아닌데, 그 열차마다 각 차장분들이 한 명 있거든요. 이렇게 좀 잘 보이면은 뭐 우리가 갖고 왔던 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친해지면은 이렇게 뭐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고. 또 방금 술 말씀이 나오셔서 술도 팝니까? 아니면 술을 먹어도 됩니까? 안에서? 술을 팔아요. 술을 먹어도 되고. 그러니까 조그마한 테이블이 있거든요. 알게 된 사람들하고 먹을 수도 있고, 식당칸에 가서 맥주랑 보드카랑 이렇게 시켜서 먹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특이했던 게 바이칼 맥주라는 게 있었는데,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맥주가 한 회사에 나온 맥주인데 도수가 다 달랐어요. 예. 숫자가 적혀있는데 오는 약간 약하고, 우리 뭐 화이트라든지 카스 같은 라거 느낌이었고, 90 이렇게 되면은 좀 진한 에일 맥주 같은 느낌이라 될까. 씻는 것도 문제잖아요. 샤워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? 샤워는 일단 샤워는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. 뭐 3-4천 원 주면은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까지 샤워는 안 했었던 것 같고, 화장실에 가면은 씻을 온수 같은 것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 씻을 수 있고 했었는데, 문제는 이제 물이 계속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고 하면 쭉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쭉 올리면 그러니까 올렸다 내리면 멈추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 물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. 어떤 분들은 골프공을 갖고 왔더라고요. 골프공 구멍이 거기 딱 맞아요. 네. 물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, 근데 그 물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없어요, 거기는. 그러니까 골프공을 딱 막이가 없구나. 그렇죠. 네. 그래서 딱 막아놓고 물 튼 다음에 거기서 이제 씻고 뭐 이렇게. 막 콘센트나 이런 충전
전기 같은 거 꼽는 거는 좀 잘 돼 있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2인실에 있었기 때문에 콘센트는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멀티탭 같은 거를 갖고 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거기 와이파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? 뭐 인터넷은 잘 됩니까? 와이파이가 없었었고 네. 로밍을 해서 갔는데 이게 그 주요 정차역마다는 터지는데 네. 한참 가잖아요. 그 기간은 안 터져요, 아예. 그러다가 이제 역에 가까워지면 2G 좀 뜨다가 3G로 뜨고 뭐 당연히 LTE 이런 건 없는 시스템이니까 2G, 3G 이 시스템이면 사진이 안 가는 거죠. 엄청 느리게 가는 거죠. 뭐 네. 때로는 영상을 하나 보낼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달리다 보면은 이게 러시아가 원체 큰 나라다 보니까 시차도 바뀌기도 하잖아요. 9,288km를 가는 동안에 7번 동안 시간대가 바뀐다고요. 시간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는 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여름에 가다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북쪽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대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밤늦게까지 있다가 계속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깜깜해졌다가 한 2시간 지나면 또 아침이 되는 뭐 그런 현상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매력적이죠, 오히려. 네. 가장 뭐 아름다운 도시 이걸 꼭 봐야 되는 뭐 관광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? 다들 한 목소리로 말을 할 것 같은데 이르쿠츠크라는 곳이 있어요. 그 안에 알혼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한 얼굴을 한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말만 안 하면 누군지 서로 분간 안 정도로 정말 똑같아요. 부랴트족이었나 하여튼 그런 분들인데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황당, 그다음에 장승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어떤 그래서 한민족하고 먼 과거에 어떤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라서 좀 신비로웠던 곳이기도 하고. 자, 이렇게 오늘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아니 진짜 이 북한이랑 사이만 조금 좋으면 부산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육로로 갈 수 있잖아요. 근데 지금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부산에서 인천까지 가야 되고 인천에서 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깝고요. 그래서 좀 하루빨리 남북한 간에 철길이 연결이 돼서 좀 더 쉽고 싸고 편하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습니까? 뭐 유익하셨으면 그냥 바로 나가지 마시고 비디토리 구독, 좋아요 항상 좀 해주시길 바래요.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죠?